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스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각 잡고 말하는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막 워홀 영상이 올라오다가 해외여행 막 영상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또 막 신혼여행 영상이 올라오다가 이번엔 또 두부 일상 브이로그가 올라오거나 막 이래서 얘는 뭐하는 앤가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지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호주에 가서 살게 됐냐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이참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워홀을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한국에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계획 없이 그냥 퇴사를 하게 됐어요. 너무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약간 좀 쉼이 필요하다,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가지고 퇴사 여행으로 아빠랑 같이 뉴욕을 가게 됐는데, 너무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막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이런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잘 살아왔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고, 또 뉴욕을 가보니까 너무 내가 한국에서만 쳇바퀴처럼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한국에서 내가 직장 생활만 하다가 그렇게 늙어 죽으면 너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코로나 전후로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아무리 길게 갔다 와도 다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너무 좋은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뭔가 다시 한국이다 막 이런 생각이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더 해외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영어인데, 제가 언어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중국어, 막 영어 이렇게도 배우고 그래서 외고도 가고 외대도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외고 외대를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너 영어 진짜 잘하겠다, 너 외국어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언어라는 거는 정말 100% 자기 노력인 것 같아요. 정말 해외 유학을 어렸을 때부터 갔다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유창하게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한 공부로 해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 영어를 막 엄청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문법이나 뭐 이런 지식 같은 건 있었지만 막상 듣거나 뭔가 말하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제가 너무 자신감도 없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담을 쌓고 살았는데, 또 제가 주입식 교육 때문에 영어가 너무 질려버렸어요, 일찍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영어랑 좀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에 더 집중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언어라는 게 사실 계속 하지 않으면은 까먹고 계속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 더 영어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서 막 이력서를 넣을 곳을 막 찾아보는데 다 막 영어 뭐 몇 점 이상, 뭐 영어 회화 능력 뭐 어느 정도 이상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이제 지원할 곳은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런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영어를 써먹을 수 있고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계속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 가고 나서 실제로 영어를 써보니까 그런 갈증이 더 심해진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잘 알아듣고 싶고 막 농담도 하고 싶고 외국인들 스몰톡도 하고 싶고 하는데, 제가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나이였어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아는 언니들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워홀을 다녀오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차서 워홀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사실 워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나이 제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찾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30살까지, 만 30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만 27살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막 이제 미친 듯이 막 알아보기 시작했죠. 워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워홀을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워홀을 결심할 때 이미 남자친구랑 한 2년 정도 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도 막 열심히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언제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뭐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었고 그러다 제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워홀을 결심하게 됐고 3개월 만에 출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죠.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그래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기가 힘드니까 그럼 따라가겠다 했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나이가 찬 상태였고 모든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따라간다는 게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 가는 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남자친구는 한국에 남아있고 저만 이제 먼저 가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남자친구가 사실 이해를 해줘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 오게 됐는데 남자친구랑 처음에 호주에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제가 혼자 가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낯선 땅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해서 같이 시드니에서 여행도 하고 멜버른에 와서 여행 겸 뭐 집도 구하고 잡도 구하고 같이 도와줬어요. 근데 남자친구도 이제 호주에 잠깐 살았지만 이 호주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호주 너무 좋다.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상태였어요, 한국으로. 호주에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면서 남자친구한테 그러면 우리가 아예 호주로 결혼하고 이민을 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흔쾌히 그럼 좋다. 나도 호주 살아보고 싶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너무 좋다. 그렇게 말을 해줘서 이제 양쪽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양쪽 부모님도 너무 흔쾌히 너네가 둘이서 가게 되면은 뭐라도 하지 않겠냐 힘이 합쳐지면은 잘 살지 않겠냐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온 지 4개월 만에 한국에 가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한국에서도 4개월 만에 결혼 준비 모든 걸 정말 웨딩 촬영부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 갔다가 호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신혼생활을 호주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집인데 여기서 같이 살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했던 카페가 너무 뭔가 여유롭고 일하는 것도 너무 막 부담이 없고 그냥 호주의 그런 문화 자체가 여유롭고 막 그런 건데 저는 그게 너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들한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화 막 또 시급도 높으니까 뭐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저한테는 신세계였고 이 워홀로 1년만 사는 게 정말 너무 아깝다. 더 오래 살고 싶다.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는데 자기도 워홀로 왔지만 영주권을 준비해보려고 한다. 근데 너는 나보다 더 어리니까 어릴 때 영주권을 빨리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호주에 오래 살고 싶으면 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세컨은 진짜 너무 따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고생만 하고 오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자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서 이제 유학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몇 가지 없었어요. 차일드케어, 요리, 간호 뭐 이런 거였는데 차일드케어랑 간호는 제가 안 될 걸 알았어요. 제 성격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 되게 낮고 과제나 뭐 아니면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에 제 상황에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리를 해야겠다 해서 요리 학교를 등록하게 됐죠.
열심히 잘 다니다가 요즘에 학생 비자가 거절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묶어서 해야 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같이 묶어서 하면 리스크가 더 크니까 거절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점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막 나왔다 이렇게 하고, 누구는 뭐 거절됐다, 누구는 뭐 승인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저희는 8개월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다가 이제 거절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거의 8개월 넘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다시 한국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재심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2달 좀 안 되게 지났는데 재심 신청을 하면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여기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뭔가 한국에서 내가 일했던 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데, 이번에 SID라고 스폰서십 비자가 새롭게 정책이 바뀌게 되었어요. 12월부터. 그래서 그 목록에 보면은 뭐 빠진 잡도 있고 새롭게 들어간 포함된 잡도 있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거랑 관련이 있는 직업이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재심 관련해서 그냥 문의하다가 변호사님 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거 저희가 해볼 순 없나요? 했는데 변호사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리로 제가 일도 했었어요. 한 5개월 정도 주방에서 일도 했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빡세고 힘들고, 또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내야 되는 등록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들어간 케이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사실 아직 뭐 제대로 된 진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확실치가 않아서 아직도 요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가 나거나 뭔가 진전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은 그쪽으로 학위가 변환이 되고 경력이 인정이 되면 스폰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요리로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상태고 이제 다른 직업으로 일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는 점. 이미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영상 만드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또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추억이고 또 그때 감정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 계속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은 제가 호주 와서 막 적응하고 일하고 체력적으로나 막 이렇게 심적으로나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만들지 못했는데, 다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금씩 제 일상을 공유해보고 또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드리고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